법 있는 곳에 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달려라 히퍼카의 저는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네. 아니, 오늘 뭐 좀 준비하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오늘 시한 구절 준비했어요. 시를요? 네. 자작시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읊어주시죠. 네. 궁중에 황금색 고양이 있었으니 오. 지존께서 사랑하여 이름을 내려주셨네. 기린과 공작도 오히려 멀리했건만 금묘만 가까이서 선왕 모시고 밥 먹었네. 낮에는 조용히 궁궐 섬돌에서 고양이 세수하고 와.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산 곁에서 잠들었네. 너무 좋네요. 네. 임금님이 좀 따뜻하죠? 예, 지으신 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조선시대 무인신 김시민이라는 분이 지은 금요가라는 시입니다. 임금이 옆에 계신 분이 지어주신 네. 거군요. 그 조선시대 19대 왕이신 숙종께서 워낙에 이제 뭐 냉철한 정치가 이런 걸로만 되게 유명했었는데 알고 보면 굉장한 애묘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하들한테 보고를 받을 때도 고양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러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 시의 핵심은 그렇다면은 네. 뭐 이제 반려묘, 반려견, 동물 막 이런 거가 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정말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어영역을 상당히 좀 부족거든요. 근데 이게 시를 잘 분석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시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네요. 네,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숫자가 10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관련된 정책 같은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가 동물 변호사분들도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세요. 동물 복지 전문 변호사님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모셔볼까요? 네. 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입법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실까요? 보시죠. 예, 예. 우리 변준 변호사님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포럼이나 연구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동물보호 활동가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법률적 조언을 하기도 하고 동물 학대 상황에서 고발장 등을 작성할 때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동물 보호 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변호사분들 많이 만나 뵙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동물 복지에 관해서 또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길러서 동물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가지고 맞아요. 있었고요. 네. 근데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제 뜻을 같이 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가로서 어떻게 하면 동물 복지에 좀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변호사로서 이제 동물을 돕는 일을 자원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동물을 직접 길러봐야 또 가능한 맞아요. 이야기일 수 애정이 있거든요.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 동물복지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대선 예비 후보들도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뭐 행복권을 주장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법도 추진하는 경우도 많죠. 네, 요즘. 국회에서도 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문제에 떠오른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재연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버려지는 개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섬에 휴가를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반려견들이 섬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섬을 찾은 육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건데 늙고 병든 동물이 대부분입니다. 저게 무슨 일인지 참. 벌 받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 저 뭡니까? 아이고, 저 그냥 던져놓고. 아이고, 저 쫓아가잖아.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무서운 거예요. 제 병원비 얼마 나왔어? 그게 나같이 보험이 안 되니까. 쟤한테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새끼 때나 귀여웠지. 크니까 별로 귀엽지도 않아.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아, 얘는 왜 데려갔어? 출발이나 해. 어차피 휴가철이라 사람들 많이 다닐 거야.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데려갈 거야.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저럴 수 있겠냐. 너무 못돼. 그래. 우리보다 더 좋은 주인 만날 거야. 갈게. 안녕. 안녕. 저게 뭡니까? 아, 참 진짜 너무 못됐네요. 예. 아니,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가족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동물을 유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저는 휴가철에 저렇게 이렇게 동물을 외딴 곳에 버리고 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히 휴가철인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멀리 가게 되면 동물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올 수 없게 되니까 못 찾아오니까. 그거를 이제 의도해서 그런 경우가 굳이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거군요, 네. 멀리 가서.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 유실 유기동물에 관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휴가철에 포함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8월에 유기견이 좀 많이 네네. 발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지역은 아무래도 좀 더 먼 곳에서 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에 자주 가는 곳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많은 곳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못 돌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네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보호센터로 구조나 보호된 유기동물의 숫자는 13만 401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보호소에 이제 구석 관리하는 동물들만 그렇겠죠. 해당하는 거고요. 예.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사설보호소나 또 유기된 후에 보호되지 않은 수치를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기견들은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네 들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유기동물 보호소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또 가면 이제 잘 지내고 입양도 되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워낙 유기동물의 숫자가 많고 또 지원되는 인력이나 나라의 지원 같은 것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서 실제로 인도되거나 분양되는 동물의 수는 이게 수치가 매우 낮게 되거든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수치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45% 정도가 안락사에 처하게 됩니다. 45%가 안락사에 처해. 굉장한 비율이네요. 절반 정도네요.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더 많은 거죠. 많다라고. 예. 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 주인을 새로 못 만난다고? 안락사를 시켜버린다는 것도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네, 그래서 최근에 유기동물 안락사를 두고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런 보호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 이 악용하는 사례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안락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유기동물 뭐 요양 보호소 이렇게 안락사 없는 보호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는 일단 원 보호자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는 예, 파양비를 받고
또 분양을 보내면서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받아서 이렇게 유기동물을 가지고 이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그냥 입양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입양을 하거나 애니멀 호더 같은 사람들이 동물을 데려다가 이제 입양을 해놓고선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비를 받는 그런 책임비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명목으로 신종 펫샵이 거래를 맞아요. 이제 대형으로 예. 대규모로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고 펫샵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대부분의 그런 좋은 선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당연히 그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일부의 분들 때문에 혹시 그분들까지도 좀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락사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셔서 유기견 보호소를 직접 한번 좀 찾아가 봤어요.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역시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온센터라고 하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사무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입니다. 근데 사무 공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아프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이제 어떤 특이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사람이 좀 옆에서 지켜봐야 되거나 한마디로 이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 위주로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시선이라는 아이인데요. 시선이는 이제 저희가 과천 재개발 현장에서 직접 구조해냈고 막상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철거가 이루어지기 사람들이 이주 시점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많이 좀 버려지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일종의 이제 보상을 위한 알박기라고 하죠. 동물을 키우게 되면 그 동물을 보상 이제 범위로 보게 돼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목적으로 이제 키우다가 이제 모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동물들을 그대로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 줄을 풀어놓고 그냥 사람만 옮기게 되는 그런 식으로 유기가 되는 거죠. 현재 저희 나라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가 되어 왔어요. 물론 강화도 중요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에 관련, 동물 등록에 관련 이런 거를 각 지자체나 중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은 조금씩 더 이제 점차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사할 때 동물을 버리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부러 보상 때문에 일부러 키우다가 유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사 예정 지역에 이렇게 동물을 데려다 놓고 기르다가 보상을 받고 나서 버리는 일명 동물 알박기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 만난 아까 보신 시선이의 경우 외에도 남양주나 김포, 하남같이 이제 개발 예정지에다가 신도시죠. 예, 네. 불법으로 이제 개농장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기르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런 개농장으로서 하다가 개농장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보상받은. 예, 보상을 받고 강아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보상을 받는 건 금전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 토지보상법 상에는 이제 가축을 이제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가축이 이전을 하면 이제 가축 이전비라는 명목으로 그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규정상 없는 동물은 이게 규정이 있는 가축이나 가금을 기준으로 그 보상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비슷한 돼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두수를 세가지고 20마리가 넘으면 축산 손실 보상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동물 알박기라는 게 이게
이거를 진짜 가능한 물건으로 일이지.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처벌이 약한 것도 또 문제일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예. 동물 알박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동물을 유기한 것으로만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처벌이 약하잖아요. 예, 그것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예. 벌금 300만 원에 이제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개정이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개정되기 이전에 동물을 이제 소유자가 유기한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특별한 좀 증거를 찾기가 쉽지도 않고 맞아요. 이거 수사해달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 뭐 저기 사건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홀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게 그리고 또 현행법상 또 하나의 문제인 게 네.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것과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동물을 그냥 유기를 했지만 내가 실수로 잃어버린 거라고 말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밝힐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네. 만약에 그냥 실수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뭐 관리 소홀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유기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는 없거든요. 뭐 CCTV가 어느 전국 어디든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요. 구별할 수가 없죠. 맞아요. 정말 운 좋게 딱 찍힌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죠.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저도 모르는 내용들을 지금 좀 듣고 있어서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제가 있지만 동물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고요. 특히 이제 시골이라던가 어디 뭐 외딴 곳에서는 아예 동물 등록제라는 인식조차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다가 뭐 유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막상 그 보호자를 찾으려고 할 때 보호자를 못 찾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했다던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그 보호자가 자기 개가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은 거기에서 더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동물의 지위가 좀 더 높아져야 하고, 그러니까 동물도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어떤 그 인식 전환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 유실하는 사람들을 꼭 찾아내서 만약 이 사람들이 뭐 2번, 3번 반복해서 유기, 유실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사육 금지까지 가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오는 유기견 중에 마당에서 크는 강아지들이 그렇게 좀 많다면서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마당에서 키우는 건 뭐 어르신들이 이제 집 앞에서 키우고 뭐 이렇게 시골에서 그런 풍경들이 많이 좀 눈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유기동물 보호소로 오는 건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개 중성화 같은 걸 시키지 않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네. 떠돌이 개나 동네 개들하고 이제 막 마구잡이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이 친구들이 결국 다 길러지지 못하고 보호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 강아지 한 마리 기르려면 애 기른다 생각으로 하고 맞아요. 길러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진짜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강아지를 그렇게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너무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하진 않나? 맞아요.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아까 유기보호소로 온 아이들 중에 뭐 40% 정도만 새로운 가정을 만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당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품종이 없는 믹스견들은 더 입양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믹스견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보호소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동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잖아요. 그렇죠. 가장 약체인데, 그러니까 약자들의 권리들이 잘 보호되는 그런 사회여야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약자들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해외 사례들은 없을까요? 네. 선진국들은 이제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부터 민법을 통해서 동물에게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동물은 물건과 이제 사람 그리고 동물 이렇게 3분화해서 동물권을 이제 인정한 거죠. 예방접종도 의무화되고 뭐 동물들이 여러 가지 시설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험까지 봐야 될 정도로 법이 촘촘하고 이제 세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좀 맹견을 기를 때거나 이럴 땐 주의 사항이 많으니까 시험을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칩을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안 처벌할 수 지켜져요. 있는 이게 법이 없죠. 이게 적발이 되면은 사실 네. 과태료는 있어요. 네. 네, 과태료는 있는데 거의 그걸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의미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되지만 등록이 돼서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은 너의 자유야. 그 강아지를 키우는 너의 자유지만 아니 사실 그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은 누가 귀찮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등록이 됐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 좀 관심과 이런 좀 맞아요. 뭐라고 할까요? 좀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어야지. 너무나 방관하면 유기견이 될 게 뻔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 변호사님이 독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동물 이렇게 입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물을 유기했을 때 처벌도 굉장히 강해요. 아, 저는 좀 세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은 너무 갭이 큰,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독일 외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벌금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영국의 경우에도 이제 독일과 비슷하게 3천만 원 정도 하나로, 프랑스의 경우에도 한 4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벌금 300만 원인데 이것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예. 자,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해외 사례도 좀 우리가 토대로 해서 네. 좀 입법안을 좀 직접 좀 작성을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즉흥적으로 생명인데 그걸 나 좋으니까 사야 되겠다. 싫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조심성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일종의 아이니까 걔들을 입양하거나 할 때는 책임감을 갖게 하고 교육받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칩을 통해서 등록하게 하는 것. 그러면 걔들이 없어지거나 하면 일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묘. 그래서 매년 등록하게 하고 죽게 되면 장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같이 방송해봤는데 변호사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이제 동물이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반려동물 귀찮아지거나 아프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